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전산회계 2급 분계를 해볼게요. 자, 저번 시간에 분계하는 요령을 배웠는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분계하는 요령은 거래에서 물건을 찾아서, 그죠? 물건이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은 맞지만 이걸 동시에 생각하는 게 아니죠. 자, 내가 들어오는 걸 썼으면 반대쪽은 뭘 쓴다? 이유나 결과. 내가 만약에 나가는 걸 썼으면 반대쪽은 나간 거에 대한 이유나 결과. 자, 그래서 들어오고 나간 거를 동시에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들어오고 나가는 건 처음에 한 번만 써먹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자, 상품만 쓰는 계정 과목 있죠?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받으럼, 지급엄은 상품만 쓰는 계정 과목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애들은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을 쓰죠. 돈을 아직 안 받았으면 미수금, 돈을 아직 안 줬으면 미지급금,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분계를 해볼게요. 1번 문제. 당사 격리부 여직원의 결혼 후 축의금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물건이 없으면 기준을 뭘로 잡는다? 돈. 자,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그럼 현금이 나가겠죠. 대변에 현금, 금액은 10만원. 이렇게. 자, 현금이 나갔어요. 그러면 현금이 나간 이유가 있겠죠. 우리 회사 직원 결혼 축의금 준 거예요. 그럼 뭐다? 복리후생비 10만원. 이렇게. 됐죠? 자, 2번 문제. 자동차 나라에서 가구 운반용 트럭을 1,700만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무이자 할부로 했대요. 자, 물건을 사왔죠. 트럭을 사왔어. 그러면 트럭이 들어오겠죠. 차변에 차량 운반구 1700. 자, 자동차를 사왔으니까 돈 줘야 되는데 할부예요. 할부면 아직 안 준 돈 뭐라 그래요? 미지급금. 이렇게 미지급금. 자, 됐죠? 자, 3번 문제. 영업용 승용차에 엔진오일을 보충하고 카센터에 현금 4만원을 지급하다. 자, 물건은 없고 돈이 있어요.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이 나가죠. 대변에 현금 4만원. 자, 현금이 왜 나갔어요? 자동차 엔진오일을 보충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차량 유지비. 이렇게. 자동차를 수리하면 차량 유지비, 그쵸? 자동차 말고 뭐 건물이나 기계장치, 비품을 수리하면 수선비. 이렇게 차이가 있죠. 자, 4번 문제. 거래처 유림상사와 전세 계약을 맺고 건물을 빌려주고 보증금 5천만원을 당좌수표로 받았대요. 자, 당좌수표 받을 때는 현금이죠. 그죠? 당좌수표 받을 때는 현금, 당좌수표 지급할 때는 당좌예금이에요. 그래서 현금이 5천. 자, 5천. 그러면 돈이 왜 들어왔어요? 보증금 받은 거예요. 보증금 받았다. 그래서 임대 보증금. 이렇게. 자, 보증금 받는 거는 임대 보증금. 보증금 주는 건 임차 보증금. 그쵸?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수연 가방에 판매용 가방. 자, 판매용이면 뭐다? 상품이에요. 전산의 2급에서는 판매용이면 상품이다. 자, 상품을 구입하고 대금은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하기로 하다. 자, 뭐를 사온 거예요? 상품을 사왔으니까 상품이 들어오죠. 차변에 상품 300만원. 자, 돈은 다음 달에 줄 거니까 아직 안 준 거예요. 그러면 상품이니까 외상 매입금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자, 됐죠? 자, 6번 문제 볼게요. 5월분 전기요금 23만원이 보통예금 계좌에 자동 이체되다. 자, 6번 문제. 물건은 없고, 그죠? 그럼 뭘 봐야 돼요? 돈. 자, 돈이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이런 게 돈이죠.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이체됐어요. 그러니까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이 나갔다. 대변에 보통예금.
자, 23만원. 자, 돈이 나갔으면 이유가 있겠죠. 전기요금을 냈어요. 전기요금 뭐예요? 수도광열비. 수도광열비 23만원. 자, 뭐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난방요금 다 수도광열비죠. 자, 7번 문제. 여행 박사에 상품 800만원을 매출하고 대금은 자기 압수표로 받다. 상품을 매출한 거예요. 팔았죠? 상품 팔면 상품 매출이에요. 상품 매출 800만원. 이렇게. 자, 상품을 팔았으니까 돈을 받을 건데 자기 압수표로 받았대요. 자기 압수표라는 거는 항상 현금이에요. 그러니까 현금 받은 거다. 이렇게. 자, 됐죠? 자, 8번 문제. 기업은행에 단기 차입금 500만원과 상환시까지의 이자 27만 5천원을 수표를 발행했대요. 여기서 그냥 수표 발행하면 당좌 수표 발행이에요. 왜냐면 발행할 수 있는 수표는 당좌 수표뿐이 없어요. 그래서 당좌자를 생략해도 수표를 발행하면 당좌 수표 발행이다. 그래서 대변에 당좌예금, 당좌 수표 발행하면 당좌예금이죠. 그래서 500만원이랑 27만 5천원 더하면 527만 5천원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돈이 나갔잖아요. 그죠? 반대쪽은 뭐뭐 나갔는지 쓰면 돼요. 일단은 500만원은 단기 차입금이에요. 단기 차입금 500만원. 이렇게. 그 다음에 27만 5천원은 이자를 준 거죠. 그래서 이자 비용이 되겠죠. 27만 5천원. 이렇게. 자, 9번 문제. 컴퓨터 세상에서 업무용 컴퓨터를 150만원에 외상으로 매입했어. 매입. 컴퓨터를 사왔죠. 그럼 컴퓨터가 들어와요. 그럼 컴퓨터는 뭐라 그래요? 비품. 그쵸? 비품 150. 이렇게. 자, 외상이라고 써있지만, 그쵸? 상품이 아니니까 뭘 써야 돼요? 미지급금. 이렇게. 비품 사고 아직 돈 안 준 거죠. 그래서 미지급금. 자, 됐죠? 자, 10번 문제. 단비 가방에 상품 매입 대금으로 발행해준 약소금 60만원이 만기가 되어 당사, 우리 회사죠? 보통예금 계좌에서 2차에 지급하다. 자, 일단 돈이 나갔어요. 보통예금 통장에서 나갔다. 그러니까 대변에 보통예금 금액은 60만원. 자, 돈이 왜 나갔어요? 약소금이라고 써있어요. 그죠? 돈이 나가는 어음은 지급어음. 만약에 돈이 들어왔으면 돈이 들어오는 어음은 받을어음. 이렇게 되겠죠. 자, 지금은 돈이 나갔으니까 지급어음. 이렇게 되겠죠. 60만원. 됐죠? 자, 11번 문제. 거래처 럭스 가방에 대여한 단기 대여금 200만원과 이자 6만원이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됨을 확인했대요. 자, 단기 대여금 200만원이랑 이자 6만원이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된 거예요. 그러면 돈이 들어왔죠? 어디로 들어왔어요? 보통예금 통장으로. 차변에 보통예금. 자, 얼마냐면 206만원. 이렇게. 자, 206만원이 들어왔으면 이유가 있겠죠. 일단 200만원은 단기 대여금이에요. 단기 대여금 200만원. 그 다음에 6만원은 뭐 받은 거예요? 6만원은 이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 수익 6만원. 이자 수익 6만원. 이렇게 되겠죠. 보통예금 통장에 206만원이 들어왔는데, 그쵸?
반대쪽은 들어온 거에 대한 이유가 있겠죠. 그죠? 200만원은 단기 대여금, 6만원은 이자 받은 거니까 이자 수익. 이렇게 되겠죠. 자, 12번 문제. 당사 영업부 사무실 월세 3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자,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이 나가죠. 대변에 현금 300만원. 자, 돈이 나갔어요. 뭐 나간 거예요? 월세. 월세 준 거죠. 월세 뭐라 그래요? 임차료. 300. 이렇게 되겠죠. 자, 원가 포함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원가 포함이라는 거는 매입할 때는 있지만 매출할 때는 없어요. 자, 매입할 때 뭐 운반비, 세금 중에 취득세, 등록세, 뭐 기계장치 같은 경우 사오면 설치를 해야 되겠죠. 설치비. 그 다음에 시운전비가 테스트 비용이에요. 시운전비. 토지나 건물을 사올 때 중개수수료. 이런 것들이 다 원가 포함이에요. 원가 포함이라는 건 사온 물건에 더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분계를 풀어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대동 PC에서 상품 150만원을 매입하고 운반비 20만원과 함께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상품을 사왔는데, 그죠? 그러면 상품이 들어오겠죠. 차변에 상품. 자, 원래 상품 가격은 150만원인데 운반비 원가 포함이니까 더해주는 거예요. 그럼 상품 가격이 얼마가 돼요? 170만원. 이렇게. 이게 원가 포함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전액 뭘로 줬어요? 현금. 이렇게. 금액은 170. 이렇게 되겠죠. 자, 2번 문제. 회사에 토지 200만원을 당저수표로 구입하고 중개수수료 5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자, 토지를 구입했어. 그럼 토지가 들어오죠. 차변에 토지. 원래 토지 가격은 200만원인데 중개수수료도 여기 있죠. 원가 포함. 그래서 토지 가격에 더해줘야 돼요. 원가 포함이라는 거는 사온 물건에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가 돼요? 205만원. 이렇게 하고 205만원.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토지 가격은 당저수표로 구입했으니까 당자예금이죠. 당자예금 200만원. 자, 그리고 중개수수료는 5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이 나가겠죠. 현금 5만원. 이렇게 되겠죠. 됐죠? 3번 문제. 회사 건물 취득 시 취득원가 3천만원, 취득세 60, 등록세 30만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 건물을 사오는 거예요. 그쵸? 건물을 사왔어. 그럼 차변에 건물. 원래 건물 가격은 3천만원이지만 취득세, 등록세도 원가 포함이에요. 그럼 더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3,090만원. 이렇게. 사온 물건에 더해주는 게 원가 포함이다. 자, 전액 현금으로 줬어요. 그러면 대변에 현금 3,090. 이렇게. 됐죠? 4번 문제. 당사에 기계장치 100만원을 외상으로 구입하고 설치비 10만원, 시운전비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자, 물건 뭘 사왔어요? 기계장치. 그럼 기계장치가 들어오겠죠. 차변에 기계장치. 원래 기계장치 가격은 100만원인데 설치비 원가 포함, 시운전비 원가 포함 더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계장치가 취득원가가 120만원이 돼요. 이렇게. 자, 기계장치 100만원은 외상으로 구입했으니까 외상이라고 써있지만 상품이 아니니까 뭐라 그래요? 미지급금 100만원. 이렇게. 그 다음에 설치비랑 시운전비는 현금으로 줬어요. 이게 20만원이죠. 20만원은 뭘로 지급했다?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래서 대변에 현금 20만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원가 포함 이해 가셨죠? 자, 5번 문제 볼게요. 보람 여행사에 상품 500만원을 매출하고 대금은 동전 발행 어음으로 받다. 매출 시 발생한 운임
5만원은 당점이 부담하기로 하고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자, 지금 상품을 파는 거죠. 상품을 팔 때. 자, 팔을 때는 여기 보시면 매출할 때는 원가 포함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운임이 운반비예요. 이 팔았을 때는 원가 포함이 없다. 그러면 이 운반비는 좀 이따 생각하고 일단 파는 거부터 분개를 해볼게요. 자, 상품을 팔았으니까 상품이 나가죠. 대변에 상품 매출 얼마냐면 500만원 이렇게. 자, 상품을 팔고 어음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받으럼 500만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운반비 5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했죠. 자,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그쵸? 현금이 나가요. 그럼 대변에 현금 5만원 이렇게 5만원 나가고. 자, 현금 5만원 뭐 준 거예요? 운반비 준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운반비 이렇게. 얼마예요? 5만원. 자, 똑같은 운반비라도 그쵸? 사올 때 운반비는 그죠? 원가 포함. 예를 들어 상품을 사올 때 운반비는 상품 이렇게 분개해요. 근데 팔았을 때 매출할 때 운반비는 운반비 이렇게 쓴다는 거죠. 됐죠? 자, 6번 문제. 동문전기에 상품 100만원을 판매하고 현금 10만원을 제외한 90만원을 보통예금으로 받다. 자, 상품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상품 매출 이렇게. 얼마냐면 100만원. 자, 상품 100만원 팔았으니까 100만원 받으면 돼요. 그런데 10만원은 그쵸? 현금으로 그쵸? 현금 10만원. 그 다음에 90만원 뭘로 받았어요? 보통예금으로. 이렇게. 보통예금 90. 됐죠? 자, 7번 문제. 상품 홍보관을 운영하기 위해 마포빌딩 건물주와 상가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하고 보증금 700만원과 2월분 임차료 3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일단은 700만원이랑 3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이 나가죠. 현금 730만원 이렇게. 자, 그러면 730만원이 뭐뭐 나간지 쓰면 되겠죠. 일단 700만원은 보증금이에요. 보증금 주는 거는 임차 보증금. 임차 보증금 700. 그 다음에 30만원은 뭐예요? 임차료예요. 임차료 30만원 이렇게 되겠죠. 됐죠? 자, 8번 문제. 매출처 홍제 상사에 상품 1000만원을 판매하고 대금 중 800만원은 보통예금으로 받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다. 자, 상품을 어떻게 팔았다. 상품 팔면 뭐라 그래요? 상품 매출. 상품 매출 1000만원. 자, 상품 팔았으니까 돈 받을 건데 일단은 800만원은 보통예금 통장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보통예금 800. 자, 그 다음에 잔액은 뭐예요? 1000만원에서 800만원 빼면 200만원이에요. 200만원은 외상이니까 외상으로 팔았다 뭐라 그래요? 외상 매출금 이렇게. 외상 매출금 200. 됐죠? 자, 9번 문제. 좋은 가구로부터 사무실 책상 160만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월말에 지급하기로 하다. 자, 책상을 사온 거예요. 책상 뭐라 그래요? 비품이죠, 비품. 그러니까 차변에 비품 160. 자, 돈은 월말에 준대요. 아직 안 준 거니까 미지급금 이렇게. 미지급금 160. 됐죠?
자, 10번 문제. 천호 상사의 외상매입금 300만원을 보통예금에서 계좌이체하다. 자, 물건은 없고 돈이 어디서 나갔어요? 보통예금 통장에서 나갔어요. 그러니까 대변에 보통예금 300만원. 자, 돈이 왜 나갔어요? 외상매입금 갚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준 거다? 외상매입금 지급한 거다. 외상매입금 300. 자, 임시계정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임시계정에는 뭐 가수금, 가지급금, 현금 가부족이 있는데 말 그대로 잠시만 쓰는 계정 과목이에요. 자, 원인이 밝혀지면 반대쪽으로 없애줘야 돼요. 자, 문제를 통해서 배워볼게요. 1번 문제. 자, 5월 2일 경북지방에 판로를 개척하기 위하여 일주일간 영업부 사원 김기욱 사원을 출장 보내면서 현금 50만원을 지급하고 내역은 출장에서 돌아온 후 정산하기로 하다. 자, 지금 출장을 가는 상황이에요. 김기욱 사원이 출장을 가는데, 자, 출장 갔다 오라고 현금 50만원을 줬어요. 이렇게 50만원. 자, 현금이 나갔으니까 차변을 쓸 건데, 자, 출장 갈 때 50만원 갖고 갔지만 이거를 다 쓸지 남길지 어디에 쓸지 모르죠. 그래서 아직 모르니까 가지급금이라는 지급금 임시계정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50만원. 자, 이렇게 쓰고 출장을 갔다 와야 확실해지죠. 그쵸? 자, 2번 문제 볼게요. 5월 6일 지방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영업부 사원 김기욱으로부터 5월 2일에 지급한 출장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출 명세를 받고 차익은 현금으로 회수하다. 자, 지금 보면 이어지는 거예요. 5월 2일 날 출장을 갔어요. 그쵸? 가지급금으로 처리했잖아요. 그죠? 출장을 갔다 왔으니까 이 임시계정을 없애줘야 돼요. 임시계정은 잠시만 쓰는 계정 과목이니까, 그쵸? 원인이 밝혀지면 반대쪽으로 없애줘요. 회계에서는, 그쵸? 반대쪽으로 가면 상계한다 이런 표현을 해요. 지금 가지급금이 차변에 있으니까 반대쪽 대변회를 보내주면 가지급금 이게 상계돼서 없애지는 거예요. 50만원. 자, 출장 가서 쓴 걸 볼까요? 교통비 12만원, 숙박비 13만원, 식대 20만원이에요. 그래서 45만원을 썼죠. 출장 가서 쓴 걸 뭐라 그래요? 여비교통비. 그쵸? 여비교통비. 이렇게. 여비교통비. 배웠죠? 자, 얼마예요? 45만원. 이렇게. 자, 그런데 50만원 갖고 갔는데 5만원 남았잖아요. 그죠? 현금으로 회수했대요. 그러니까 차변에 현금 이렇게. 얼마다? 5만원. 자, 됐죠? 자, 3번 문제 볼게요. 7월 20일 당사의 보통예금 통장에 원인을 알 수 없는 금액 200만원이 입금됐대요. 자, 우리 회사 보통예금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어요. 보통예금 이렇게. 얼마가 들어왔냐면 200만원. 이렇게. 자, 그런데 돈이 들어왔지만 누가 보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야. 회사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럴 때 쓰는 계정 과목이 가수금. 얘도 임시계정이에요. 아까 배웠듯이. 자, 예를 들어 거래처 사장님이, 그쵸? 외상매출금을 갚아야 되는데 밖에 나와 있는데 지금 입금할 시간이 없는 거야. 그래서 집에 계신 배우자한테 계좌번호 알려주고 입금을 하라고 했다고 가정할게요. 근데 남편 이름으로 입금을 해야 되는데 모르고 본인 이름으로 입금한 거야. 그러면 거래처 사장님은 처음 보는 이름이니까 당장은 모를 수 있죠. 뭐 그럴 상황일 수 있다. 그래서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왔는데 출처를 모르니까 일단 가수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4번 문제 볼게요. 당사의 보통예금 통장에 7월 20일 입금된 금액, 요 금액, 그쵸? 요거 200만원은 거래처 삼진기업의 외상매출금 입금액으로 판명됐어요. 자, 원인이 밝혀졌죠. 임시계정을 어떻게? 반대쪽으로 없애준다. 그게 1순위예요. 그러면 대변에 있던 가수금을 차변으로 없애줘야 돼요. 차변에 가수금 이렇게.
얼마예요? 200만원. 자, 원인이 뭐래요? 외상 매출금 받은 거래요. 그쵸? 외상 매출금. 뭐 받은 거다? 외상 매출금 받은 거다. 200만원. 이렇게 되겠죠. 됐죠? 자, 5번 문제. 현금 시제를 확인한 결과 실제 잔액이 장부 잔액보다 30만원 부족한 것을 발견했는데 그 원인은 아직 알 수 없다. 자, 시제를 맞춘다 그러죠. 항상 실제가 기준이에요. 실제를 기준으로 한다. 자, 지금 보면 현금 시제를 확인한 결과 실제 잔액이 장부보다 30만원 부족하대요. 그러면 현금이 나갔으니까 부족하겠죠. 만약에 실제가 더 많다 그러면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많겠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실제 현금이 장부보다 부족하니까 현금이 당연히 나갔으니까 부족하다. 대변의 현금. 자, 이럴 때 쓰는 계정 과목이 현금 가부족이라는 게 있어요. 현금이 과하거나 부족할 때 쓰는 계정 과목. 현금 가부족. 그러니까 현금이 과할 때도 쓰고 부족할 때도 쓰고 지금 부족한 상태죠. 만약에 실제 현금이 더 많았어. 그러면 차변의 현금, 대변의 현금 가부족 이렇게 되겠죠. 자, 30만원. 얘도 임시계정이에요. 자, 6번 문제. 현금 가부족으로 처리해왔던 8월 14일 이거죠. 위에 거. 현금 가부족의 원인은 영업부 회식을 하고 회식비 누락분으로 판명됐대요. 자, 원인이 밝혀졌으니까 임시계정을 어떻게? 반대쪽으로 없애준다. 그러니까 차변에 있던 현금 가부족을 대변으로 없애주면 되겠죠. 대변에 현금과 부족. 그렇죠? 30만원. 이렇게. 자, 원인이 뭐래요? 회식비. 그러니까 복리후생비죠. 복리후생비 30만원. 이렇게 되겠죠. 됐죠? 그래서 임시계정이 가수금, 가지급금, 현금 가부족이 있다. 그래서 원인이 밝혀지면 반대쪽으로 없애줘라. 이거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7번. 단비 가방에 상품 매출 대금으로 받은 약속금 80만원이 만기가 되어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됐대요. 자, 돈이 들어왔어. 그쵸?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됐으니까 차변에 보통예금. 자, 80만원. 아까도 비슷한 문제를 풀어본 적이 있죠. 그죠? 자, 약속어음이야. 그죠? 돈이 들어오는 어음은 받으러, 돈이 나가는 어음은 지급어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돈이 들어왔으니까 받으러 어음. 이렇게 되겠죠. 80. 자, 됐죠? 자, 8번 문제. 자동차 나라에서 가구 운반용 트럭을 1,700만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할부 10개월의 조건에 지급하기로 하다. 트럭 취득 시 등록세와 취득세. 아까 본 적 있죠? 취득세, 등록세야. 그쵸? 자, 취득세, 등록세는 뭐다? 원가 포함. 기억나시죠? 자, 지금 트럭을 사왔어. 자동차를 사왔어요. 그러니까 자, 차량 운반구를 사온 거예요. 차량 운반구. 이렇게. 원래는 차 가격이 1,700만원인데 취득세, 등록세 100만원 더하니까 얼마예요? 1,800. 이렇게 되겠죠. 자, 트럭 가격 1,700만원은 할부. 할부니까 미지급금이죠. 미지급금 1,700만원. 자, 그 다음에 취득세, 등록세는 뭘로 냈어요? 현금으로. 이렇게. 현금 얼마? 100만원. 이렇게 되겠죠. 취득세, 등록세, 원가 포함.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영업부 자동차에 자동차세 26만원을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하다. 자, 자동차세 생각나나요? 일단은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했으니까 보통예금부터 쓸게요. 보통예금 통장에서 얼마가 나갔어요? 26만원. 이렇게. 자, 자동차세 낸 거예요. 그쵸?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이 나갔는데 자동차세 냈다. 자동차세는 세금과 공과죠. 세금과 공과. 자, 그래서 세금과 공과가 되게 많아요. 그죠? 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협회비, 상공회의소 회비, 과태료, 수입인지 이런 게 다 세금과 공과예요. 그쵸? 계정과 표에 다 나와 있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원인을 알 수 없어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던 50만원의 원인은 거래처 상민상의 계약금으로 판명됐다. 자, 가수금이 처음에 어디에 있어요? 그걸 판단해야 돼. 그죠? 원인을 알 수 없어서 가수금으로 처리했던 50만원. 여기까지 읽어보면, 자, 임시계정 가수금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돼. 자, 한번 아까 배운 거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돈이 들어왔는데 원인을 몰라. 그러면 대변의 가수금이야. 그러니까 가수금은 처음에 대변에 있다. 이해 가셨죠? 임시계정은 원인이 밝혀지면 반대쪽으로 없애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가수금은 원래 대변에 있어요. 지금 원인이 밝혀졌으니까 반대쪽 차변으로 없애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수금 50만원 이렇게. 원인이 뭐래요? 계약금 받은 거, 그죠? 계약금 받은 거. 받았단 말은 없지만 예전에 돈이 들어왔던 얘기는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약금 받은 거. 뭐다? 선수금. 계약금 받으면 선수금. 계약금 주면 선급금. 이렇게 되겠죠. 자, 됐죠? 11번 문제. 3월 16일 거래처 수민상해에 판매하기로 계약하였던 상품을 인도하고, 자, 인도가 매출이에요. 인도가 매출, 인수가 매입이에요. 그러니까 상품을 팔고 이런 뜻이죠. 자, 계약금 2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외상. 자, 일단 상품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상품 매출 이렇게. 자, 얼마냐면 300만원. 자, 상품을 팔았으니까 돈 받을 건데 계약금 20만원 있어요. 지금 내가 파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파는 입장이야. 파는 사람이 계약금을 받는 거고, 그쵸? 사는 사람이 계약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계약금 받은 게 20만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계약금 받은 거 선수금 20만원.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얼마예요? 280이죠. 나머지는 외상이니까 외상 매출금 280 이렇게 됐죠? 자, 12번. 지방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영업부 직원 김길동으로부터 4월 27일에 지급한 출장비 30만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출 명세를 받고 차액은 현금으로 회수하다. 자, 이거는 출장을 갔다 온 거야. 4월 27일 날 출장을 간 거예요. 그죠? 출장 갈 때 분계를 상상하면, 그죠? 대변에 뭐 현금, 그래서 차변에 가지급금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출장 갈 때 출장비를 뭐라 그래요? 가지급금. 그래서 가지급금이 지금 차변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출장을 갔다 왔으니까 가지급금이라는 임시계정을 반대쪽으로 없애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대변에 가지급금 이렇게. 얼마예요? 30만원. 자, 출장 가서 쓴 게 교통비 10만원, 숙박비 55,000원, 식대 35,000원. 자, 그럼 얼마 쓴 거예요? 다 더하면 19만원이죠. 19만. 자, 출장 가서 쓴 걸 뭐라 그런다? 여비교통비. 여비교통비 19만원 이렇게. 자, 그러면 돈이 남았죠. 그죠? 얼마 남았어요? 11만원. 이거는 현금으로 회수했대요. 그래서 차변에 현금 11만원 이렇게 됐죠? 13번 문제. 제1문구에서 문구 상품 50만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소유하고 있던 산미상사 발행의 약소금을 배서양도하다. 자, 배서양도를 배울 거예요. 배서양도. 자, 일단 분계를 해볼게요. 상품을 사왔어요. 그러니까 차변에 상품 얼마냐면 50만원. 자, 만약에 우리 회사 업무로 주면 지급업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배서양도가 뭐냐면, 자, 볼게요. 산미상사한테 받았던, 그쵸? 받을 어음을 어떻게? 제1문구에 주는 거예요. 받았던 어음을 그대로 주니까 배서양도하면 받을 어음이 나가요. 받을 어음 이렇게. 그러니까 배서양도는 뭐다? 받았던 어음을, 그쵸? 받았던 어음을 다른 회사한테 그대로 주는 거다. 배서양도. 그럼 배서양도하면 뭐가 나간다? 받을 어음이 나간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14번 문제. 갑작스런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민을 돕기 위하여
현금 300만원을 한국방송공사에 지급했대요. 자, 현금이 나가겠죠. 대변에 현금 300만원.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기부금이죠. 기부금. 기부금 300만원. 이렇게. 됐죠? 자, 15번. 매장 인터넷 요금 33,000원과 전기요금 16만 5천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인출했대. 인출? 나가는 거죠. 그죠? 돈이 어디서 나갔어요? 보통예금 통장에서. 자, 보통예금 통장에서 33,000원, 16만 5천원 더하니까 19만 8천원. 이렇게. 그쵸? 자, 이 중에 33,000원은 인터넷 요금이에요. 인터넷 요금은 통신비죠. 통신비가 33,000원. 그 다음에 전기요금. 전기요금 뭐라 그래요? 수도 광열비. 이렇게. 수도 광열비가 16만 5천원. 그래서 두 개 더해서 19만 8천원에 나온 거죠. 됐죠? 자, 다음 문제 16번. 자,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서 1,000만원을 신용대출받아 보통예금에 입금하다. 상환기간은 3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돈을 빌린 거죠. 그죠? 대출을 받았어. 돈이 어디로 들어왔다? 보통예금 통장에. 보통예금 통장에 1,000만원이 들어왔어요. 돈이 왜 들어왔어요? 빌린 거야. 빌린 돈 뭐라 그래요? 차입금. 근데 3년이니까 1년 넘죠. 그러니까 장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 이렇게 되겠죠. 1,000만원. 됐죠? 자, 17번. 거래처 상하제일문구의 판매용 문구류. 판매용은 뭐다? 상품이에요. 판매용은 상품. 그러니까 상품 1,200만원을 매출하고 대금 중 500만원은 자기합수표로 받고 나머지는 외상. 일단은 상품을 팔았으니까 상품 매출. 이렇게. 얼마냐면 1,200만원. 자, 1,200만원 팔았으니까 1,200만원 받으면 되겠죠. 500은 자기합수표. 자기합수표는 항상 현금이에요. 받을 때도 현금, 줄 때도 현금. 그쵸? 당좌수표만 좀 다른 거예요. 그죠? 당좌수표는 받을 때는 현금, 뭐예요? 줄 때는 당좌예금. 이렇게. 그래서 자기합수표 현금 500만원. 나머지는 외상이니까 외상 매출금. 나머지는 얼마예요? 700만원. 이렇게. 자, 됐죠?